정말 모시기 힘든 손님을 모셨습니다. 대성쌤, 왜 이렇게 바쁘셨습니까? 학기 말에 또 학교도 바쁘고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도 많이 바빴습니다. 학교를 지원하려고 바쁘셨다니까 제가 네. 더 이상 말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성쌤 그러면 요즘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근데 스트레스 받은 얼굴은 아니신데요? 스트레스라기보다는 항상 바빴던 것 같고 조금 이제 이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좋은 영화나 이런 드라마 보면서 간접적으로 좀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뭐 추천해 주실 드라마 있으신가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저도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사실 드라마 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제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이제 드라마더라고요. 또 교육적으로 풀어갈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우영우 변호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악조건이 있죠. 첫 번째로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또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직업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상당히 헤쳐나가기 어려운 직업인데 그 안에서 자충우돌 또 그러면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참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대선생님 어디 예고편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악조건이라고 한다면 조금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이제 악조건보다는 조금 특별한 조건의 이제 주인공이죠. 홀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 갖고 서울대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리고 로스쿨에서도 이제 수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왜 그랬죠? 그 보통은 그 드라마상 대사를 읊으면 서울대에서 1등하면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이런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연락 오는 데가 없었고 본인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성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 혹은 자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이제 어떤 장애 속에는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 자폐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 의사소통 그리고 제한된 행동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오늘 대성 쌤 오랜만에 뵀더니 잠깐 위험한 발언을 해요. 이제 뭐라고 그랬죠? 문제라고 했나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죠. 이제 남다른 부분이 반복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의 장애가 있고 충동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지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회성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자폐라는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그 특정 영역이나 어떤 사물 혹은 동물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걸 잘 읽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 보면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이렇게 뭐 지하철 타니까 남들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지하철은 모르겠고 이런 상동 행동,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좋은 결과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이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게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제대로 안 보셨네요. 눈을 이제 잘 마주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감정의 표현에 서투른 부분이 있고 미묘하게 이제 의사소통의 이제 스탠스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전 인상적이었던 게 지하철을 타면 이제 헤드셋을 딱 껴요. 왜 헤드셋을 낄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청각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이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차단하기 위해서 끼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김밥만 먹잖아요. 우리 우영우 변호사.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호불호가 있고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먹는 것도 약간은 이제 약간 제한된 거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이제 취직을 해서 변호사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약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장점으로 나타내는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한 광대한 그 양의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남들이 거기서 보면 생각하지 못한 해결 방안까지도 어떻게 보면 창의성 있는 문제 해결력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갖고 있다고요? 예. 저는 이제 어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이제 대성쌤이 말한 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천재성 이런 것들도 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할 때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페이지 전체를 그냥 머릿속으로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영우 변호사도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어떤 공문을 보고 그걸 찾아내는데 머릿속으로 그 페이지 전체를 다 넘기듯이 특수효과가 나왔죠, CG가. 근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우영우 변호사를 보면서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힘 분명히 있어요. 우리와 어느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 분들, 그런 학생들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저희가 배려라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을 준 건 너무 좋았는데,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약간 왜곡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드라마에서 아무래도 극적 재미를 주기 위한 거겠지만 천재성들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천재성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분이 미국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영우 드라마상의 이 주인공은 고기능성, 약간 상위 1%, 2%의 이런 1%, 2%가 아니라 0.1, 0.01 이렇게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드라마 상의 그 설정일지 몰라도 상당히 저는 귀엽게 보여지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저보다도 난 것 같다 이런 감정이나 의사소통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아침 햇살 무슨 친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했던 게 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노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냉정한 긴 시선으로 보면 그 학생을 이제 예를 들어서 고기능성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구김없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우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떠올랐거든요. 아스퍼거 증후군 우리 대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중에 가장 가벼운 1단계 수준에 갖고 있는 분들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약간 자폐 스펙트럼의 한 일부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성쌤이 아까 고기능성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죠. 이제 지적 능력은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혹은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죠. 지적 능력은 정상이다. 그리고 아주 뛰어날 수도 있다. 그럼 단지 결여된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 관계 맺기에 굉장히 취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해받기가 쉬워요.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44명에 1명꼴로 이 아스퍼거 증후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이제 증상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약하게나마. 근데 그것을 진단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스퍼거 증후군 학생들은 영재로도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영재로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또 영재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근데 그 영재성이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 학생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모나 주변인들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 발달을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이제 이 학생들의 특징들이 조금씩 발현되는데, 근데 부모님들은 사실은 우리 아이의 장점, 좋은 면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굉장한 집중력, 그리고 한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보통 친구들과는 다른 놀라운 지적 능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영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굉장히 투입을 하려고, 지적인 지식적인 부분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 선생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시기가 관계 맺기, 관계성,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서번트 증후군도 잘 아시잖아요. 서번트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보면,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뇌가 보통은 먼저 발달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게 좌뇌인데, 좌뇌가 발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뇌의 기능이 집중이 돼서 굉장히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보이지만, 반대로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정신 발달, 지체가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번트 존에 이제 유명한 분 있어요. 대 선생님도 잘 아실 텐데, 요즘에 본인도 이런 증상이 있다 말씀하시죠. 혹시 그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면서 이렇게 잘 말씀하시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는 유명인으로는 찰스 다윈, 그리고 이제 저기 뉴턴,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 같은 감독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놀라운 성취를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속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영우 변호사가 점점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출생의 비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재미있는 로맨스도 있고 한데, 그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어떤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에도 조금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영우 변호사를 보면서 그래도 참 행복하겠다. 왜 그러냐? 헌신적인, 그리고 친구 같은 아버지, 그리고 상사, 또 이 멘토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정명석 변호사, 그리고 둘도 없는 봄날의 따뜻한 햇살 같은 최수연 변호사. 예, 그리고 약간 로맨스 하는 이준호, 그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인 동그라미까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영우 변호사를 보면서 사회적인 그런 소통이나 이런 어려움을 주변인들이 잘 보완해주고 있고, 또 우영우 역시도 그런 주변인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잘 소통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그런 정과 뭐 이런 거를 마음을 이렇게 서로 확인해 가는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비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우영우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조금은 특별한 분들한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편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우려 때문인지 몰라도 한 가지 에피소드에서 똑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이제 등장인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훌륭한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셨지만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좌절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비극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어요. 우리 대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교육청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현 선생님, 이런 시스템 좀 제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요즘에 상담 교사가 많이 학교에 배치가 돼 있고 위센터라고 해서 상담 교사가 없더라도 교육청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교사 전문 상담 교사가 상주하고 놀이치료라든가 요즘 여러 가지 뇌과학 진단이라든가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직접 비공개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신 건강 관련해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죠. 정서 건강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제 어떤 정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서 상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은 질병에 가까운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접근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 속에서 보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도 어린 나이에 조기 발견되면 이것은 교육적인 처치를 통해서 충분히 그 증상이 호전될 수 있고, 그리고 경증의 약물을 통해서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교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표준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할지언정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제 눈높이 관찰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저도 근데 교사 시절에 이런 성향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에 대한 이해와 또 그런 교육도 필요해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음악 시간이라든가 뭐 비가 오는 날 천둥만 쳐도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걸 교사가 이해하고 그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해 준다거나,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도 조금 그 학생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런 음악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김혜성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학생들한테 그 학생을 좀 이해시키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설명이나 이런 분위기 혹은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가 다니는 그 로펌의 그런 조직 풍토, 그렇죠? 물론 거기에도 이제 빌런은 있죠, 악당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영우 변호사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또 함께 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간혹 그 학생이 어떤 특정 거에 꽂힌다고 하죠. 그리고서는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같이 찾으러도 다니고, 근데 그걸 또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또 그 학생이 언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동시나 이런 거를 중학교나 뭐 성인 수준의 시를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긍정성도 함께 가지면서 나랑 다르지만 이 학생도 되게 훌륭하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수학생들이 이제 통합학급에 있었을 때 정말 학급 운영이 잘 될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진짜 어떤 윤리적 생활 공동체적인 그런 이제 학생들이 공동체로서의 가져야 될 소양과 태도를 같이 기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집중력이 있어서 어떤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컴퓨터 수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짝이 대신 화면을 꺼주려고 하니까 막 폭력적인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친구들이 그 학생의 특징을 잘 이해 못했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는 이 학생이 뭔가 집중을 할 때는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게 거꾸로 그 학생한테는 뭔가 아주 큰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 장애 이해 교육이 이제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수용성, 감수성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장애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나와 다름을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같이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같이. 예,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도 달리기를 못한다. 하지만 또 공부는 잘해서 선생님 된 게 아니냐. 누구나 잘하는 게 못하는 게 있고 그 친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주면 좋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 이제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금쪽 상담소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 증상이나 이제 어떤 부모의 양육에 어려움을 중점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주인공의 모습으로 주변에서 함께 공동체적인 이제 지지와 지원을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우영우라는 이름이 내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영우, 앞으로 우영우, 뒤로 우영우. 겉과 속이 같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면을 쓴다거나 속마음이 다른데 우영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와 또 긍정적인 효과, 물론 그게 실제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분들을 100% 반영하진 못하지만 관심과 조금 응원의 마음을 갖게 한 게 아닌가, 좀 긍정적인 드라마라고 생각이 듭니다.